네,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독서 지문, 인식론 지문 한번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 가나 통합형입니다. 그러니까 가나를 비교 대조하는 형태의 글이 나와 있죠. 자, 우리 했던 기억들 한번 더듬어 봅시다. 가와 나를 비교 대조하는 형태의 글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맨 처음에 뭐부터 찾아달라? 아이고 자꾸 땡땡거리네. 네. 뭐부터 찾아달라? 그렇죠. 공통 소재부터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통 소재나 주제 대상은 처음에 나오는 글에 제시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관점이나 아니면은 대상을 보는 다른 형태 이런 것들, 뭐 관점도 똑같은 말이겠네요. 네. 어쨌든 관점의 차이 위주로 나오니까 그 차이점들만 좀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용어와 관련된 소재를 잘 파악하리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지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자주 드리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철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대체로의 철학의 이야기는 지식의 범주, 뭐 지식을 접근하는 방법, 흔히 철학적 용어로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내용들, 특히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나오는 이런 철학자 이야기들 빼고 나면 뭐 그들도 물론 인식론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문 철학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인식론을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가장 근자에 나왔던 내용은 지식의 정의, 콰인 나왔던 지문 기억나시죠? 논리 실증주의 지문하고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가의 요소 보니까 제가 이거 활용하라 그랬어요. 조금 용어 애매하면 정의가 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주장이 나와 있거나 작은 따옴표가 나와 있는 형태의 것들, 그런 것들이 소재가 된다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나옵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보시면 여기서 뭐다? 전통적인 인식론이라고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어떻게 받느냐죠. 그 전통적인 인식론의 정의는 블라블라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들어놓습니다. 뭐라고? 정당성, 참, 믿음이 존재하면 지식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전통적인이라는 워딩이 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의심해야 될 게 그냥 인식론이라고 나와 있으면 이거 이야기하고 쭉 갈 거예요. 근데 전통적인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뭐다? 현대께 나오든지 다른 게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런 수식어 전통적인이 붙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시죠. 전통적인 인식론이 요 세 가지가 충족되면 지식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게티어가 반론을 제시하죠. 자, 그러면 게티어의 반론입니다. 그래서 반론이 뭐냐? 예시하고 함께 보는 겁니다. 또 내용이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와 있지만 내용이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시면 대체로 어떻게 하시면 된다. 여기에서 요약해 주거나 강조하는 부분에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하 보시면 게티어가 제시한 반론은 내용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으나 여기서 정리해 보면 지식이 아닌 즉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다. 자, 그럼 이건 다른 말로 정리하면 정당화된 참인 믿음은 다시 말해서 지식이 아니다. 자,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어땠다? 정당성인 참인 믿음 혹은 정당성 참 믿음을 갖추고 있으면 지식이었는데 게티어의 반론에서는 뭐하다? 정당화된 참인 믿음은 뭐가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쭉 가보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화 기준을 만들고 싶었는데 두 명의 이야기가 나오죠. 내재주의 그리고 외재주의인데 정의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재주의의 정의는 믿음의 정당화가 뭐다? 믿음들 간의 관계다. 그럼 이 믿음들 간의 관계가 무엇인가 강조하거나 정해주는 게 있어요.
예시들이 호로록 나와 있는데 가령 블라블라블라 내용이 나와 있다고 보면 내려가 보시면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 이때라고 했는데 인식 주체들이 사람들마다 뭐가 다르다. 믿음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당화 요인에 대해 그가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좀 말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주체들끼리 믿음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재주의 같은 경우는 뭐다? 그 주체들끼리 믿음이 다른 게 내재주의였으면 외재주의의 기본 입장은 즉 믿음들이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객관적 증거에 있다. 자, 그러면 믿음들 간의 관계인데 믿음을 믿는 주체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네요. 주체마다 믿음이 다르다. 이렇게 돼 있고 외재주의는 믿음의 객관적 근거를 잡아내고 싶은데 또 가령 이하 예시에서 보면 외재주의자들은 객관적 증거가 내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면 객관적 증거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추가로 어떤 외재주의에서는 뭐다? 인과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뭐와 뭐의 관계? 사실과 믿음의 인과관계.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사실과 믿음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지식이고, 자, 어떤 외재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서양 나왔으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동양의 인식론. 그래서 굳이 구별하자면 전통적인 인식론, 정확하게는 서양과 관련되겠죠. 그래서 서양의 인식론, 나는 동양의 인식론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 이름이 뽀로록 나오겠죠. 자, 사람 이름이 나오면 여기서 대표적인 유명하신 분 나오죠. 누구 나옵니까? 네, 주자의 영향을 받은 퇴계 나오고요. 자, 퇴계라는 학자 이름이 나왔으니까 퇴계가 말하는 용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퇴계 이야기를 나온 걸 보니 물격이 나오고요. 물에 의한 격인데 여기에서 또 시기가 두 개로 나뉩니다. 예. 전기로 보고 후기로 보죠. 예. 전기에서 물격이라고 봤을 때 물을 인식 대상으로 보고 사람의 마음이 대상의 이름이고 후기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겠다? 만년에는 물이 격한 것. 좀 어렵습니다만은 요거는 전기는 물의 물격이 물에 격한 것인데 즉 사람의 마음이 가는 거고요. 후기에서 말할 때는 조금 달라지죠. 물이 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한다?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내재한 네가 마음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대충 정리하면 이렇겠네요. 전기의 물격은 마음이 대상으로 간다. 후기 물격 같은 경우는 내재한 네가 마음에 이른다. 그래서 이를 좀 정리해 보니까 용어가 또 하나 나오죠. 뭐다? 리자도. 그래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리자도라는 관계를 거치고 그냥 또 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자신을 리의 작용은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리에 한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를 수용할 때 나름의 작용도 있어야 되고 능동적인 행위를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노력을 해야 리가 다가온다. 이런 이야기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시면 서양의 인식론과 동양의 인식론 나눠보고요. 서양의 인식론에서는 지식관계 따지면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정당성 참 믿음을 갖추고 있으면 지식인데 게티어의 반론에서 보시면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다. 정당화된 참인 믿음은 결국 지식이 아니고 내재주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믿음들 간의 관계,
외재주의는 믿음의 객관적 근거, 즉 인과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동양의 인식론에서는 물격이라는 용어를 들어 물에 격한 것, 처음에는 사람의 마음이 대상에 이르는데 후기에는 내재한 리가 사람의 대상에, 마음에 이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의 지시관계 위주로 보고 점검 한번 해볼게요. 자, 가에 대한 이해되어 있는데 우리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들은 주제 변형입니다. 그래서 읽고 누구의 이야기인지 어떤 말을 하는지 파악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게티어는 정당성 참 믿음의 요소가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주제하고 연결해 보셔야 돼요. 게티어는 뭡니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지식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 했지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한 반론 아니죠. 이 세 가지 요소의 필요성만 따지는 것은 사실은 뭐다? 전통적인 인식론인데 근데 중요한 건 정당성 참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정당성화된 참인 믿음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지식이 아닌 게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뭐다? 정당성 참 믿음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아니게 돼 있죠. 그래서 1번 답이 될 거고요. 2번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우연적으로 참인 경우가 있으니 정당성 참 믿음만으로는 지식이 되지 않는다. 이 내용의 변화인 거고요. 3번하고 5번은 좀 뻔한 이야기고 4번 보시면 이런 거 있겠네요. 게티어 이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지만 지식이 아닌 것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론자들 따져보니까 누구? 내재주의와 외재주의.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같은 경우는 A를 바탕으로 하니까 주제하고 연결해 보죠. A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 보시면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뭐한다? 정당성 참 믿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면 그냥 뭐로 보았다? 지식으로 보았죠.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짐작이니까 믿음이 아니라 추측이죠. 여기서 보십시오. 다 믿음, 실제 믿음 등인데 짐작이라고 했으니 이는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짐작이 아니라 믿었다라고 가셔야 될 거고요. 18번 가보시면 이것도 간단한 것 같습니다. 퇴계가 쓴 글의 일부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퇴계와 보기, 주자의 보기 중에 누구하고 연관을 지어야 돼요? 퇴계하고 연관을 지어야 될 것이고 퇴계의 내용과 주자의 내용이 연결되는가 안 되는가 보셔야 되는데 윗글에서 주자의 이야기 나와 있었죠. 주자의 내용을 먼저 좀 변화시킨 겁니다. 보시면 주자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경물치지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마음은 알미 있지 않음이 없어서 경물을 통하여 마음속에 본디 있던 알을 밝혀내면 치지에 도달한다는데 퇴계는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뭐한다? 처음에는 사람의 마음이 물로 간다. 두 번째는 뭐다? 사물을 인식하자고 하면 내재한 리가 마음에 돌아온다니까 이 내용하고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살펴보면 바로 갈 수 있겠네요. 1번은 워낙 뻔한 거였고 2번 보시면 만년에라고 조건을 들었습니다. 만년에 물이 격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주자가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 맞죠? 왜냐하면 물이 격한 것이라는 내용 보시면 이게 물이 능동적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았을 때 주자 한번 보시면 리가 스스로 이른다고 할 수는 없는데 리에도 뭐가 있다? 작용이 있다.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까 퇴계가 말한 물격과 주자가 말한 리에서 보시면 그 대상이 움직인다. 즉 혹은 뭐다?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의미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건 있겠죠. 리가 스스로 이른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 이것은 누구? 퇴계하고 반대인데 그러나 리에도 뭐는 있다. 작용은 있다. 그러면 만년에 물이 격한 것과 작용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물이 움직인다는 의미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죠. 대신에 요인은 네가 스스로 이른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주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퇴계는 리가 올 수 있다. 올 수 있는데 그냥 오는 건 아니고 누구도 나도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접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닌 거 쑥 보일 거고요. 19번 잘 해보고 끝내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똑같이 생긴 문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의미가 같은데 관계가 좀 다른 걸 만들어줍니다. 이럴 때는 어떤 논증 관계나 지식 형태로 만들어서 부정, 즉 역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면 니은의 입장은 어떤 외제주의 관점에서 외제주의죠? 기억의 내용을 비판하라는 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외제주의는 간단합니다. 뭐가 있으면 그렇죠. 믿음과 사실과 믿음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1번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것으로 추론한다인데 추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과 믿음의 인과관계입니다. 보시면 그럼 이렇게 돼요. 내용을 정리하면 사실과 믿음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뭐다? 지식이다. 그럼 이를 다른 말로 적어보죠. 사실과 믿음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지식이 아닌 거죠.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내 믿음은 승진 축하에 의한 것이지 축구 시합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믿음과 사실이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정당화된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다시 사실과 믿음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지식이다. 왜? 정당화된 믿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도 뭐다? 이게 인과관계만 있으면 지식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뭐다? 이런 이야기로 나와야 되겠죠? 사실과 믿음이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고 인과관계가 존재하면 지식이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바꿀 수는 있겠죠. 축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축구 시합에 의한 것이었다면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갖고 있다. 왜?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지식이다. 똑같은 말. 승진 축하에 의한 것이지 축구 시합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뭐다? 믿음과 사실에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정당화된 믿음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가셔야 될 겁니다. 자, 말은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사실과 믿음의 인과관계라는 정의를 집어넣어서 가셔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3번, 4번 보시면 다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사실에 부합한다니까 뭐 아닌 거고요. 믿음에 대해 형성되었다. 이게 뭐 아닌 것이고 그래서 정리하면 사실과 믿음의 인과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지문이 너무 어렵다기보다는 용어와 용어의 지시관계 정도만 생각하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고 상당히 힘들었던 게 첫 시험이기도 했지만 더불어서 이 용어들이 말하는 정의나 지시관계를 놓친 게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표현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은근 이 지문들이 어려운데 우리 자주 연습하시는 거 용어가 존재하면 그 용어의 지시관계 위주로 접근해달라. 이 말씀 꼭 잊지 말고 접근하시면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이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 주말에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